입주장이 뭐냐? 이게 입주장, 그러니까 입주, 그 다음에 시장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입주 시장, 입주 마켓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세자에게 대출을 줘서 전세자가 대출 이자를 갚게 하느냐, 아니면 내가 대출을 해서 월세를 받아서 내가 이자를 내느냐. 전세와 월세는 그 차이가 있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소남입니다. 오늘은 인천 송도 자이더스타 사전점검 시작일입니다. 송도 자이더스타 사전점검으로 입주장에 대해서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매스컴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데 이번 시간 딱 한 번만 정리하고 나면 앞으로 헷갈릴 일 하나도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영상도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송도 자이더스타가 어디 있는지 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서울에서 이렇게 인천으로 쭉 내려오면, 자, 이 부분이 송도입니다. 여기를 이제 확대를 하면 이 부분에서 지금 여기 요 끝부분에 보이는 게 바로 송도 자이더스타입니다. 아파트는 거의 다 지어졌고요. 사전 점검이 오늘부터 3일간 시작됩니다. 사전 점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수분양자, 그러니까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직접 자신의 눈으로 자기의 집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잘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전 점검일에 봤을 때 정말 깔끔하게 잘 지어진 아파트도 있는 반면에 마감조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완전 진짜 수분양자의 가슴을 애태우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공사를 잘 한다고 해도 하자는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전 점검을 한다고 해도 모든 게 빠르게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로 지어진 아파트보다 하자 보수 첫 번째 마무리가 되는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을 때 그 아파트가 실제로 재구시를 한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송도 자이더스타 사전 점검일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3일간 이루어집니다. 보통은 이제 짝수동, 홀수동, 그 다음에 이제 미방문 세대나 추가 방문하는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3일 동안 나눠지고요. 방문 시간은 이제 통상적으로 9시 반부터 시작되고 3시 반에 이제 입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사전 점검은 이제 5시까지. 이게 통상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이더스타 아파트 이제 총 상가가 이렇게 지어지고요. 여기 문주가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고 앞에 있는 여기가 이제 가장 비싼, 가장 고급 사양의 집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테라스들이 보이죠. 예, 테라스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대형 평수의 세대들이 모여 있고요. 이 서해안을 바로 조망할 수 있는 이렇게 특급 바다뷰를 준비한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전 점검 업체가 또 따로 있어요. 이제 개인이 할 수 없는 거실 수평이 제대로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안에 들어가 있는 팬트리가 수평을 맞춘지, 이런 거는 수평자 같은 게 없으면 되게 힘들거든요. 전문팀이 달라붙어서 이게 사전 점검을 같이 해주기도 하고, 이 경우에도 따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비즈니스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 들고요. 어떤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 점검 업체는 대동할 수 없다, 이런 강수를 두기도 합니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정책이죠. 얼마나 자기들이 만든 아파트에 자신이 없으면 그런 말을 할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사전 점검 업체를 따로 기용할 필요가 있나? 왜냐면은 이제 어차피 하자 점검은 2년차, 3년차, 5년차 하자 점검이 준비가 돼 있고, 그 기간 동안 이제 계속 하자 점검, 하자 관리를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한 아파트는 애초에 없으니까 너무 빡빡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최대한 꼼꼼하게 하긴 해야 되니까 적어도 3명이 팀을 이뤄서 가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 점검은 뭐 이렇게 간단히 이루어진다고 보면 좋은데, 사전 점검을 예를 들어서 입주장을 설명한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입주장에서 사전 점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입주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입주장이 뭐냐? 이게 입주장, 그러니까 입주, 그 다음에 시장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입주 시장, 입주 마켓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되겠죠. 입주를 하게 되면은 내가 분양을 받아서 여기에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투자 목적으로 구매하신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족한 잔금을 전세를 줘서 갭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본인이 대출을 받은 다음에 월세입자를 구해서 그 월세로 본인의 대출을 감당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자, 월세와 전세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전세자에게 대출을 줘서 전세자가 대출 이자를 갚게 하느냐, 아니면 내가 대출을 해서 월세를 받아서 내가 이자를 내느냐. 전세와 월세는 그 차이가 있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등기를 안 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집에 내 명의로 만들지 않고 분양권을 되파는 행위, 우리가 전매라고 하죠. 이렇게 전매, 그 다음에 전월세 맞추는 게 이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준공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통상적으로는 3개월, 좀 긴 경우에는 6개월,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1년까지 잔금 유예를 해주기도 하거든요. 이 잔금을 치르는 기간을 입주장이라고 하는데, 입주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바로 사전 점검일이에요. 사전 점검일부터 입주날, 그 다음에 입주날로부터 1년, 이렇게 해서 이제 대략 한 14달, 15달 정도 볼 수 있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 점검 전에 미리 부동산이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 거기에서 3개월 정도를 더 봐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부동산 입장에서는 넉넉하게 1년 반 정도를 입주장으로 보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제 입주일로부터 1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입주 전 준비 단계인 4, 6개월 정도를 합쳐서 1년 반 정도가 입주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당수의 부동산은 이렇게 아파트 입주장만 찾아다니면서 오픈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픈하고 입주장 끝나고 나면은 정리하고 다른 아파트로 옮겨서 또 부동산을 차리고, 입주장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전문 창업러라고 봐도 좋겠죠.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낚시만 해도 우리가 제철, 그러니까 어디에 뭐가 많이 잡히더라 그러면 다 따라가잖아요. 이제 진짜 뭐 유료 낚시터에 가서 이제 낚싯대 던져놓고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게 바로 이 입주장의 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리에서 아주 오랫동안 있으면서 터줏대감으로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입주장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부동산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어쨌든 거래가 많은 곳은 입주장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적극적이고 열심히 일하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입주장이 더 어울리고요. 만약에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초보 공인중개사라면은 여러분 가급적 입주장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입주장은 어떻게 찾느냐? 사전 점검 시즌, 사전 점검에서 준공 시기에 놓여져 있는 아파트를 찾아내는 게 관건이고, 그 아파트 근처에 있는 부동산을 찾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아파트가 준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트 상가 내에서는 부동산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입주장에서 사전 점검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수분양자의 정보는 개인 정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입주장 시즌이 되면은 부동산들이 어떻게 알고 귀신같이 전화를 한단 말이죠. 실거주 하는지 아니면은 뭐 전세를 놓을 건지 기가 막히게 전화를 한단 말이죠. 실제로 뭐 전화를 막 수십 통에서 수백 통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사전 점검 때 개인 정보가 누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사전 점검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사전 점검이 들어가는데, 사전 점검을 하기 전에 이 사람이 수분양자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증 대조도 해야 되고 연락처와 이제 이름을 이렇게 방명록을 꾸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점검 방명록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름 들어가고 전화번호 들어가고 호실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지 그 방을 볼 수 있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절차인데 중요한 건 이 방명록이 유출이 되는 겁니다. 뭐 그 방명록을 관리하는 사람이 직접 유출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전 점검 날은 정말 사람들이 많고 분주하기 때문에 이 방명록을 손댈 수 있는 사람들이 제법 있거든요. 보통은 사진을 찍어가는 게 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건설사 측에서 유출하지는 않을 건데 이렇게 직원 수준에서 유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큰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우선은 이런 것들을 왜 하냐? 당연히 돈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유출된 정보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부동산에 거래를 하러 가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세대 아파트인데 방명록이 진짜 한 800명에서 1000명 정도 있다. 그거를 이제 부동산에 넘기면은 아무리 저렴해도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있는 송도 같은 경우에는 회원업소만 500군데인데 만약에 이 회원업소가 이 방명록을 돌려서 사용한다고 치면은 우리가 10만 원씩만 따져도 500명이니까 방명록만 잘 굴려도 무려 5천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명록을 수집하려고 그걸만 업으로 삼고 계시는 분이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또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부동산에서 나서서 물건을 팔아주려는 적극적인 어필이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안 된다면은 이 수분양자들이 직접 부동산에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꽤나 번거로운 일이기도 하고, 이사하거나 잔금 치르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그런 일까지 중첩되면은 이 개인이 그거를 감당하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그런 일들이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은 이 입주장이라는 게 순식간에 흐름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흐름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입주장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수분양자의 정보를 확보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건설사에서 공식적으로 그 지역 부동산한테 제공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사실은 우리 개인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개인정보 다 노출된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오히려 부동산에 공유를 해주면 차라리 더 깔끔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그 지방 부동산에 이 정보가 골고루 다 뿌려질 거기 때문에 뭐 한 사람이 전화를 막 수십 통에서 수백 통 받는 일도 없을 거고, 부동산 입장에서도 그 고객한테 이제 전화를 하는 이제 불필요한 상황을 줄일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피하고 싶다 그러면은 방명록을 적으실 때 전화번호를 조금 속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좀 없는 번호로 작성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에서 이제 연락을 못 갈 테니까 부동산의 전화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많은 세대들이 입주장에 같이 참여를 하는데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입주장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전화를 받는 게 불편할 테니까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방명록을 작성할 때 전화번호 끝자리를 좀 바꾼다거나 이런 방식을 쓰시게 되면은 부동산의 전화를 피하실 수 있을 거고요. 반대로 분양권 전매나 이제 전월세를 맞추셔야 되는 분들은 오히려 번호를 적극적으로 이제 공개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사전 점검에 가면은 그 근처에 자리 잡고 있는 부동산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함을 되게 많이 받을 건데 거기에다가도 이제 문자 메시지를 하나 돌리시는 걸 오히려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내 물건을 먼저 팔아줄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 아파트 역사상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사전 점검부터 시작해서 잔금이 마무리되는 반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이 입주장이라는 파티에 초대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이 저 구석에 박혀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 점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가서 아파트를 찍어 왔는데 정말 너무 잘 지어졌어요. 여기 사시는 분들이 진정한 승리자라고 보여야 되겠죠. 이렇게 커뮤니티도 바로 앞에 있고 입구에 들어가면 바로 들어갈 수 있고 실제로 되게 넓은 평수로 되어 있는데 송도에 거주하시거나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큰 평수만 찾거든요. 제가 부동산 프로그램 메시지 오는 것만 봐도 뭐 40평 찾아요, 50평 찾아요, 60평 찾아요 이러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검단신도시의 푸르지오 더파크 같은 경우에는 84 타입 30평 대는 뭐 무난하게 완판이 됐는데 오히려 99 타입 40평 대에는 지금 미달이 났거든요. 그런 것만 봐도 아 동네별로 원하는 주거 형태가 다르다 그런 걸 참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바다를 볼 수 있으니까 부산 광안리나 해운대에서 볼 수 있는 뷰를 송도에서는 본인의 아파트에서도 이런 뷰를 볼 수 있습니다. 도로도 정비가 이미 다 됐고요. 제가 송도에 오고 나서 뭘 느꼈냐면 아 이래서 사람들이 송도 하는구나. 아 진짜 나도 송도에 이사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이번에 이 자이더스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저렴한 84제곱이 8억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있는 편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송도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서울권보다 조용한 데 살고 싶고 같은 돈으로 보다 넓은 평수를 선택하고 싶을 때 어쨌든 좀 요약을 하자면 이제 입주장이라는 건 그 아파트에서 가장 중개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기를 잘 활용하셔야 여러분들이 아파트 투자 성공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사전 점검일날 여러분들의 명단이 부동산으로 누출된다는 거, 이 명단 자체가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나가는 건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싶으시려면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를 조금 비틀어서 이제 가짜 전화번호를 적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입주장에 대해서 일반인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부동산 사무실에 이제 취업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초보라면 저는 입주장 부동산에 들어가시는 걸 강력 추천드리고요. 입주장 부동산을 찾는 방법은 준공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를 찾으시면 됩니다. 보통 사전 점검일이 준공 한 달 전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사전 점검 언제 하는지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 부동산이나 취업하지 마시고 여러분 집 주변에 가까운 입주장이 있다면 입주장에서 먼저 하시면은 이 부동산 돌아가는 생리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매소남 채널에도 멤버십이 시작됐거든요. 이 매소남의 서포터즈가 되시는데 필요한 비용은 단돈 990원입니다. 1년으로 따져도 만원 조금 더 되는 돈인데 한 달에 990원 후원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제 이 영상을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되니까 여러분들 오늘 영상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꼭 가입하기 누르셔서 매소남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